스타 강사들의 주식 버라이어티 쇼 1타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타 클래스를 이끌어주시는 감은숙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증시의 흐름이 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려고 하다가 살짝 밀리는 구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15일 날이 쉬는 날이어서 공교롭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시작을 할 때에 오늘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은 오늘 사실 거래량이 최저치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수급이 살짝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또 전도체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맥신 관련주로 또 쏠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도 반등들이 좀 이어지면서 골고루 코스닥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또 미증시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수는 일단 저점을 좀 찍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이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저점은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역시나 우리가 8월 달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 증시의 흐름은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더욱더 주름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이 분위기는 나중에도 시황 흐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월 달까지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면서 또 1타쇼와 함께 시장을 또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하는 날인데 소형주, 개별주,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시간으로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재들도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는 배움 이슈 탐구 생활입니다. 이슈 탐구 생활. 네. 오늘 어떤 이슈를 할지 제가 사전에 이슈 내용은 좀 받았었잖아요. 주제는 네. 굉장히 좀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에서 잘 모르는 네. 알지만 아주 얕게 아는 쪽이거든요. 네. 어떤 것일까요? K-뷰티라고 일단은 조금 크게 범위를 좀 정해 K-뷰티. 예.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저는 사실 이 K-뷰티에 대해서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타쇼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만 일찍이었으면 지난주에도 네. 한 주 쉬지 않고 지난주에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일학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늦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침 대외적인 호재도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께 다뤄드려야 하는 그런 이슈의 공부가 아닐까 해서 일단 K-뷰티를 큰 제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시장의 한 축을 이 K-뷰티에서 잡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뷰티라고 해도 하나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피부, 성형,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K-뷰티 중에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K-뷰티 하면 사실은 화장품부터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혹시 양쌤 이 뭐 릴스 같은 거나 해당이 되곤 하지만 화장품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화장품은 좀 제한적이고요. 이거 말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K-뷰티 중에서도 필러, 보톡스, 성형 이런 쪽, 피부 미용 이런 쪽이 진짜 에스테틱 이라고 하죠. 의료 장비 쪽. 네네. 이런 쪽이 진짜 찐 K-뷰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 중국의 요커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는 또 봐야 할 섹터들이 필러나 보톡스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또는 필리핀 그리고 성형외과에 요즘 이 아시안계 쪽 이런 쪽에 통역사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을 성형 관광을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비단 에이 정말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노년이나 신사동 가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중국 요커들과 함께 K-뷰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우리 한국
K뷰티가 더더욱 메리트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성비가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요. 가성비가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K뷰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다르지만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한의원, 의원에서 의원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 의사들도 기계를 갖다 놓고 많이 치료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피부는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 관리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받아야만 나이를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국의 K뷰티가 가성비 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또 고객에 맞추어서 남은 물량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통증도 완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오늘 하이로닉이 상한가 갔던 이유도 중국에 대한 확장, 시장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이 K뷰티가 오늘 클래시스도 많이 움직였었고 예전에도 많이 클래시스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충분히 아직 못 간 종목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아직까지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납득이 돼요. 리저너블하고 이쪽이 6년 만에 중국 관광객들의 재유입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리가 해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네. 탑픽 종목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요? 탑픽 종목은 사실 오늘 제가 클래시스하고 하이로닉을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건 제가 주말에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클래시스도 많이 올랐고 하이로닉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두 종목 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종목 외에도 자리가 예쁜 종목들이 있는데 비올 같은 종목들, 비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오르고 나서 오늘 자리 차트 한번 봐주세요, 양쌤. 네. 보시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딱 네네.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서 아주 예쁜 자리죠.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 싶어서 비올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가격대가 있지만 휴젤 같은 종목이 또 최근 이제 보톡스, 필러 관련주들인데 와, 요거 휴젤 같은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있는 종목이죠.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좀 터졌고 241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해서 약간 그동안 이제 눌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241선 돌파한 이후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241선을 지지해주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한다라면 휴젤도 이제 바닥권에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저희 히든 이 수익률 게임 종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종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2주 전이었는데요. 지난주는 쉬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수익률 대결을 했었던 수익률에 대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주가 지나서 조금 감이 멀긴 하지만 어찌됐건 힘든 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배움도 있고요. 위로도 있는 시간이지만 이 수익까지도 꼭 챙겨드린다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시청률 1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또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에 도움을 드릴지 우리 감쌤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쌤의 종목 현대바이오, 이루다, 나우, 아이비 이 세 종목을 갖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그 화장품 K뷰티 네네. 종목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루다. 네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 나우아이비입니다. 먼저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증가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살짝 비만 관련주 쪽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심혈관 질환 효과 소식 때문에도 강세 그림들을 보여주었었고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하 감염병 연구소와 항바이러스 공동 개발에
달에 계약을 착수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미용기기 업체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쪽에 또 어떤 흐름들도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침투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이 주가의 흐름도 또 범상치 않게 최근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되면서 반등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지난번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 조정을 받고요. 다시 지금 8월 달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음봉 거래량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거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 국면에서는 매물대 돌파와 함께 충분히 32,500원, 35,000원까지도 강세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루다입니다. 요 이루다 종목 우수한 제품 라인업과 함께 정말 진짜 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시장, 마진, 신제품의 삼박자를 이루다. 정말 이루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못 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미용기기를 넘어서 글로벌 색소 질환에 대한 시장으로 점프를 하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루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한 이후에 6월 28일 고점을 찍고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지금 61선 지지 흐름과 함께 최근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색소 질환 치료 시술에 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전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고 피부 미용 관련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그런 모습인데 이루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욕심을 좀 낸다라면 전고점 11,530원 이상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최근 맥신 관련주들 저도 이제 금요일장부터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부터 저희 VIP 가족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해서 오늘 휴비스, 뭐 태경산업, 생코 문자 추천으로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 외에 이제 맥신 관련주들은 시총도 작을 뿐더러 오늘 변동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투사 관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맥신 관련주가 워낙 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냥 한 종목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나우 아이비는 사실 이 베스트그래핀과 LMS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뭐 창투사 기업들이 이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끔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이어졌다가 약간 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테마주들이 확장이 되면서 투자한 기업들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좀 있어서 나우 아이비는 그래도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또 창투사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세 종목 현대바이오, 이루다, 나우, 아이비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둥이 엄마입니다.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가 상한가 쳤다는 뉴스를 보고 지난 17일에 여유 자금의 절반을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한가를 맞아버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사연 적어서 보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굉장히 좀 우려하던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둥이 엄마신데 제발 도와달라고 SOS 요청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수익이 안 나고요. 그냥 올라가는 쪽에 보이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주변에서 얘기 들리니까는 거기 그냥 따라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하한가를 맞아버린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발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나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막 상담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감쌤. 네. 이거 일단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성델타테크를 매수를 했는데 하한가 맞았어요.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고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오늘 신성 델타가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었죠. 나와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지금 고점이 뭐 보합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일단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거 매도를 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사연이 있어서 큰 손실이어서 매도를 하시라고 했더니 공개 특강을 하니까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매도하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을 하든 말든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문가가 욕먹는 게 무서워서 거짓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초전도체는 처음부터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세계 최초 팩트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7일 날 따라 들어가셨다는 건 초보자로서 너무너무 위험한 매매였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테마주의 고점, 끝자락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11시 40분 공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장주가 바닥권에서 100에서 50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거는 테마주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테마주 대장주였었죠. 그리고 얘는 공교롭게도 다른 종목들이 하한가 갈 때 너무나 다행스럽게 십자군 캔들이 나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 거래 정지가 오늘 바로 이렇게 변동성이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거래 정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얘는 매도할 타이밍을 못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게 거래 정지가 언제였냐면 8월 18일이었죠. 그 거래 정지 때 매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 신성델타는 하한가를 풀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보합까지 끌어올려놨던 거예요. 매도 못한 물량들, 세력들의 물량들, 이게 바로 오늘이 절호의 매도 구간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일 매도 구간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초보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분봉을 보고 고점의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거는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분봉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은 내일 아침 뭐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초보자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맥신 관련주들도 휴비스를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2연상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초보자들은 건드리지 않으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테마주는 굉장히 짜릿한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잘못 건드리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을 비롯해서 아마 초전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비롯해서 보면 신성델타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성델타가 또 뭐 맥신과에 엮였다? 이런 찌라시가 몇 개 돌아다녔었어요. 그게 과연 내일도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변동성이 나와서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테마주에 대한 공략들, 초전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제가 공개 특강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의 끝자락을 확인하는 방법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요, 절대 테마주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 테마주라는 거는 기술적인 매매 스킬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단타꾼들이 다 모여서 치고받고 하는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UFC, 이종격투기 같은 데 들어가갖고 추성훈 선수, 김동현 선수하고 붙겠다? 이길 수 있을까요?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짓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된다.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테마주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아예 하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 테마주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거 괜찮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지금 40%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저점을 잡고 이런 종목들 공략한다라는 거는 고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려온 정도의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러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왜? 2차 전지는 실체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더 성장할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5대5의 확률보다도 더 낫지 않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쪽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나서 링 위에 올라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도한 이후에 절대 이런 섹터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죠?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맥신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없으신 분들은 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고 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맥신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가문수계 스페셜 함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초전도체하고는 조금은 판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신은 좀 1년 전 그 이상부터 개발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약간 팩트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어쩌면 초전도체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초전도체에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 또 단일가 거래나 경고 이런 종목들을 대거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종목들이 내일이나 이 정도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테마주 얘기를 양 쌤이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마 또 없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하시더라도 진짜 이 초전도체는 아예 없는 거였었고 지금 맥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팩트가 있는 내용이니까 정말 기술력이라든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같으면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비중 많지 않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기보유자들의 영역 그리고 못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팩트가 있는 종목은 저점에서 소량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비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급등한 종목들을 다루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관점과 함께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공개 특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